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에 맞춰 정부가 발표한 1차 개헌안에는 차별금지와 평등실현 항목이 추가돼 호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국가의 의무에 대한 명시가 빠졌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개헌안 평가를 위한 간담회, 그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누락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개헌안은 전문가 기본권 개정 내용으로 기본권의 주체와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적극 금지하고 실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와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등권 규정과 사회보장권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평등권 조항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차별 조치 시행 의무가 노력 의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강하게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 특히 사회보장을 그동안 잘 받지 못했었는데 그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부분도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국가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규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의 예정이었던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여성 장애인들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건혁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여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종합적인 양육 지원책과 독립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임의 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제37조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과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등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모성권만 강조하는 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 장애여성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장애여성은 장애 남성에 비해서 교육, 건강, 취업, 경제적 소득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이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중차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안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 여성 권리 보장법 제정, 모성권, 재생산권 보장과 함께 양육 권리 보장 지원책 수립, 독립적인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담은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장애계가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며 장애인 접근에 제한을 둔 커피숍과 숙박시설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장애인들도 1층에 있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며 유명 커피숍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6개 단체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접근이 제한되던 근린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장애인들이 혹은 노인이나 또 유모차를 이용하는 또 엄마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둬야 합니다.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29개 매장의 절반가량이 단차가 있거나 계단이 2개 이상 있어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편의점의 경우는 출입문 대부분이 턱이 있거나 아예 출입을 할 수 없고 출입을 하더라도 내부가 좁아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과 장애인 등 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1층 접근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충북 증평에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2개월 만에 뒤늦게 발견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쯤 증평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엄마 A씨와 4살 배기 딸 B양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녀는 남편과 사별 후 빚 독촉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 결과 엄마 A씨는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며 딸 B양은 부패 정도가 심해 추가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번 증평 모녀 사망 사건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 지역사회의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평 모녀의 죽음과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들의 죽음에는 지독한 빈곤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일시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 주체로 빈곤과 복지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증평 모녀의 생활고에 따른 죽음을 추모하며 현재 제도의 한계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땜질 처방에 그쳤다며 근본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까다로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와 보장 수준 현실화,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해결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21회 교통범죄 추방대회와 교통정의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교통범죄 근절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제21회 교통정의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통범죄에 관한 전국 최고 검거율을 기록한 경찰서에 시상하는 정의상은 김해시 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상은 경기도협회와 서울시 강북구 지회가 수상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외침을 들어봤습니다.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외침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에 대한 차별적인 정부에 대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촉구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배제됐다며 열악한 환경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아동보호의 책임을 민간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정 등 가족의 역할과 가족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가족 정책을 위한 춘계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가 새 정부의 가족복지 정책 변화와 실천 과제라는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1부 새 정부의 가족복지 정책 및 실천 과제와 2부 일생활 균형과 서비스로 진행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복지 정책과 실천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측 기조발제를 포함해 남성의 일가정 양립과 사회복지 과제와 빈곤 여성의 자활을 위한 통합 서비스 등 가족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수 지역 장애인들이 국민체육센터를 통해 앞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 최초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 체육관, 관람석, 목욕탕, 선수 대기실 등인데요. 특히 1층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중증 장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목욕탕도 갖췄습니다. 준공식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우리 여수시 18,000명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전남 최초로 우리 여수시에 건립이 됐고, 장애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생활체육을 함으로 해서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체력 증진과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에 프랑스 미술대학 분교가 세워졌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프랑스 정원에 낭트 생나제르 미술대학의 한국 분교가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낭트 미대 한국 분교는 지난해 2월 후보지 현지 실사 및 최종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4월에 분교 순천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개교식은 아고라 순천, 순천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낭트 미대 부총장 로젠 르 메레르의 환영사로 개교를 축하했습니다. 순천시는 2006년 낭트시의 순천동산을 조성했고, 낭트시가 2009년 순천시에 낭트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개월의 과정 동안 낭트미술대학 본교의 교수진 및 석사과정 학생 10여 명이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느끼고 폭넓은 창작 활동을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순천시 직장인 부모가 직장 어린이집 개원으로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시청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보육 정원은 70명이며 정원 미달 시 순천시 소속 직원 자녀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자녀도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영재 부시장은 직원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8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전국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전라남도 최초로 여수에서 열려 더욱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61개 선수단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열전을 펼쳤습니다. 대회는 오전 7시 30분 예선 경기로 시작됐으며 남자는 경북 의성팀이, 여자는 여수 지회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맞춰 노인들이 보다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 등 각종 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홀레복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8회 다문화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제8회 2018 다문화 대축제 개막식이 지난 13일 기지시 줄달리기 박물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모범 다문화 가정 추천 시상식과 세계 홀레복 패션쇼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다문화 대축제는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와 같이 연계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홀레복 패션쇼가 같이 진행될 거고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지시 줄달리기 축제와 다문화 대축제를 함께 연계해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등 전국에서 기지시 줄달리기 축제를 즐기기 위해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문화 대축제에 제가 참가했는데 진짜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다문화 대축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주인으로서 여는 축제이면 여기서 다양한 문화와 널리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세계 여행은 다녀오는 느낌이 듭니다. 한편 당진시 다문화 대축제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수영입니다. 봄의 향기가 만연한 4월, 충청도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지난 7일 열린 벚꽃축제에서는 밴드와 뮤지컬, 그리고 세종시 농아인협회 수어지기 동아리 공연 등으로 시민들과 함께 봄을 만끽했습니다. 지난 11일 대전에서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화봉사단이 삼계탕 급식봉사로 행복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대전에서는 대한가수협회 대전지회가 탈북민과 복지관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들을 초청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올 하반기 30여 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활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자활기업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활기업 주식회사 커민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와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최규옥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 협회장 10명에 대한 임명식이 치러졌습니다. 최규옥 회장은 임명된 시도 협회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복지 소외계층의 알 권리와 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각 지역에서 활동해 주길 바란다며 중앙에서 협회를 잘 이끌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흥군이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을 통해 아이들의 금연 습관을 키웁니다. 6월 4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뮤지컬 공연을 선보입니다. 흡연의 유해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콘텐츠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1층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처럼 그들이 바라는 1층이 있는 삶. 당연히 저녁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